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전치사의 용법의 그 전치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얘기를 다 봤었죠, 그죠? 오늘은 이제 전치사가 그러면 도대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치사 자체가 의미상으로 지금 쓰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것들 그죠? 전치사 하나하나 개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보지 않고요. 어떤 용법을 쓸 때 중요한 건지 좀 봐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16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제 자동사와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구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동사 전치사의 경우를 먼저 한번 봐볼 텐데, 자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가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죠? 맞죠? 왜냐면은 자동사라는 애는 그 뒤에 목적어라는 애를 갖지 않는 애니까, 그죠? 목적어를 갖지 않는 애니까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 자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연결을 시켜서, 그죠? 부사 역할을 하는 애로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동사 뒤에서 나오는 어떤 부사적인 애들과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플러스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바로 이 전치사가 동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동사구라는 애는 동사구라는 애는 전치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동사와 함께 합해져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었죠. 그죠? 맞죠? 특별한 의미를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전치사가 붙어갖고 아무런 그죠? 의미적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죠? 얘네 자체는 전치사 뒤에가 붙어있는,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가 붙어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동사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사구 저번 시간에 come in이라는 애 하나 봤었죠, 그죠? come in이라는 애는 오다라는 come in이 되면서 들어오세요라는 한 가지 덩어리의 의미를 나타내줘서 그냥 한꺼번에 쓰여서 동사구라고 봤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애들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we go to school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는 동사와 전치사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사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한 덩어리로 봐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부사로서 우리가 봐주는 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동사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누구랑 연결된다?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연결시켜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부사구로서 봐서 전치사와 명사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얘가 동사를 수식해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만약에 대명사라고 할지라도 목적어가 만약에 동사와 전치 사이에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틀린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 한번 봐볼게요, 예제들. You have to think of it. 자, you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해라는 조동사죠, 그죠? mus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think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of it이 뭔지를 봐보셔야 돼요. think of라는 애를 한꺼번에, 자, 한번 봐볼까요? of it을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think of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야 될까요? think of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것보다는 의미상으로 거의 의미적 차이가 없죠. think of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think가 혼자 나왔고 of it이라는 애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앞에 있는 think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think와 붙어서 of가 think와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않기 때문에 얘는 동사구, 그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볼 수가 없겠다 봐주시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think라는 애는 우리가 타동사로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보았지만 자동사로 쓰이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think는 자동사로 쓰인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형태로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뒤에서 했었던 얘기죠, 그죠?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다. 자, you have to think of it에서 it이라는 애가
of 앞으로 가서 thinking of 이 형태로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가 그 동사구라고 봤었던 애들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은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은 이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건 아시겠죠? You have to think it over.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그죠? 이런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think it over 형태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동사와 전치사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냥 자동사 뒤에 부사구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He looks at me.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look at 많이 지금 한꺼번에 놓고서 말을 많이 보죠, 그죠? 그런데 이 look at에서 at이라는 애가 특별히 어떻게 look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라고 봐야 되냐면 동사구라고 보기보다는 의미상으로 그냥 looks라는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t me를 생략하더라도 당연히 생략하죠. he looks 그가 봤다. 당연히 문장 성립을 하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he looks at me라고 나왔을 경우에 he looks at me를 me와 at을 자리를 바꿔서 he looks me at 이라고 바꿨을 때 문장이 어때요? 맞아 보이나요? 당연히 맞아 보이지 않죠. 그죠? 맞죠? 이렇게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봤을 때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사구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I will speak to her. 그녀에게 나는 말할 거다라는 뜻이네요. 말을 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peak to 하면 말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마찬가지죠. I will speak her 형태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I will speak her 형태로는 쓰지 않아요. to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용이 되죠. 왜냐면은 speak 자체가 자동사로서 쓰이는 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to를 생략할 수 없고, 그죠? 마찬가지로 her라는 애를 to 앞으로 넣어서 her to로 끝나도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뒤에 볼 애들은 약간 틀립니다. 자동사 전치사 형태가 아니라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동사 뒤에서는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타동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타동사라는 애는 목적어로 가는 애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목적어가 안 나오고 전치사가 나올 경우가 있다랍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얘를 뭐라고 그런다라면요, 하나의 동사구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타동사 전치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뭐로 본다? 이 동사의 목적어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타동사 전치사의 결합은 전치사가 없더라도 앞에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랬을 경우에 타동사 전치의 경우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전치사 자체가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타동사와 더불어서 동사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한마디로 이제 타동사의 뜻과 전치사의 뜻이 합해져서 동사구라는 새로운 뜻, 그죠? 새로운 뜻을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새로운 뜻을 만들 때 바로 그거를 타동사와 전치사가 연결된 애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원칙 자체는요,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요. 그죠?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 위치에는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반드시 위치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 어떻게?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그죠? 반드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닌 경우, 한마디로 일반 명사가 되겠죠? 그럼 일반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그냥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제를 봐볼까요? I turn off the radio 라는 얘가 있죠. 그죠? I turn off the radio. 자, I turn off radio, turn off, turn이라는 애는 뭐죠? 돌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off라는 애가 붙게 됨으로써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어떤 새로운 의미?
끄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그죠? 끄다라는 의미. 자, 여기서 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게 될 테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 겁니까? 턴오프가 하나로 봐서 동사구가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죠? 동사구가 될 겁니다. 자, 이 동사구가 나왔을 때 아까 지금 위에서 원칙 얘기했었죠. 뭐 일반 명사가 나오면 이 뒤에 나와도 되고 앞으로 나가도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라디오가 지금 오프 뒤에 쓰여서 맞는 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I turned the radio off. 라디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옵선과 오프 사이로 갔죠. 그죠? 오케이. 자, 얘가 사이로 갔으니까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맞는 거라고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 밑에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I turn it up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맞습니다. it이라는 애가 대명사죠. 원래는 오프 뒤에서 더 라디오가 뒤에서 쓰였던 것처럼 또 뒤에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에서만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프가 만약에 지금 turn off it 형태로 턴 오프 다음에 it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명사가 중간에 쓰이지 않고 뒤에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틀린 걸로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turn off the radio. 일반 명사니까 turn off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명사니까 I turn the radio off. 가운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명사라는 애는 I turn it off. 라는 애, 그거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다 넣고 I turn off it 했을 경우에는 틀린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타동사 전치사의 경우였죠. 타동사 전치사일 경우에 쓰이게 되는 그런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앞에서 봤었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와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애들을 이제 다른 문법책에서는 이어동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어동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어동사라는 애, 뭐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 그냥 동사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명사는 반드시 이 타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에, 전치사 사이에 쏙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원칙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앞에서 봤었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당연히 안 됐었죠. 그죠? 이렇게 그런 애들과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게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 더 볼게요. I gave up the game. 자, 나는 게임을 그만뒀다. 기브업이죠, 기브업. 자, 근데 이 기브업 자체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라는 애는 주다예요. 그죠? 근데 업이라는 애를 뒤에다 붙임으로써 어떤 의미가 돼요? 주다라는 의미 자체가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얘를 동사구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the game이라는 명사, 일반 명사가 나오더라도 얘는 맞는 거고요. I gave the game up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로 맞는 거가 되겠죠. gave up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앞에서 I turn it up 밖에 안 된 것처럼 it이라는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I gave it up 이렇게 해서 it이라는 애가 반드시 gave와 up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I gave up it 이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틀린 걸로 본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셨던 내용 있죠? 자동사 뒤에서 전치사 쓰이는 애,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 전치사 쓰이는 애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 구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영어를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동사 뒤에 전치사 나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 뒤에 나온 전치사가 그냥 전치사의 의미인지, 그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사의 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신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봤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경우에서는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타동사 전치사의 경우에서 나오는 애는 타동사 전치사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목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들, 더 라디오나 이렇게 뭐 더 게임 같은 애들이 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구분하는데 학생 영어를 처음에 하실 때 가장 좀 구분하는데 애를 많이 먹으시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는 거 좀 기억을 잘 제대로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타동사와 전치사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봐봤고요. 이제 전치사 부사의 구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부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치사라는 애 사전으로 한번 이제 사전 한번 펴보시면은 전치사로 사용되는 애들 있죠. 그죠? 이 전치사로 사용되는 애들은 전부 다 부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부 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사로서 쓰였을 경우 얘네가 어떤 어, 틀린 용법으로 쓰이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그죠? 맞죠? 이 얘네가 부사로 쓰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뭐죠? 전치사라는 애는 반드시 뭐죠? 뒤에 명사를 달고 오겠죠. 그죠? 맞죠? 근데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죠? 달고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얘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이걸 구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 전치사 부사 구분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lives in this house 라고 했을 때 lives in 요거를 한 덩어리로 봐서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로 봐서 뒤에 거는 목적어다 라고 하면 되나요? 누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lives의 목적어가 되나요? 아니죠. 그죠? in이라는 애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드시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 안에서 사는지, in this house, 그 집 안에서 사는 얘기가 되니까 in this house에 in이라는 애는 나왔을 때 바로 this house라는 애. 그죠? 목적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in이 없을 때 he lives in 이걸 지워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this house를 지워놓고 생각하면 he lives in 이걸로 끝나면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뒤에 어디에 사는지를 꼭 말을 해줘야지만 말이 완벽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he lives in 했을 때 얘는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come in please에서 come in 했을 때 come in 다음에 my house 뭐 이런 형태로 꼭 써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come in만 하더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가 아닌 우리가 부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하나 해볼게요. She went out the room.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the room을 지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나갔다. 근데 어디서 나갔는지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out 했을 때 out 뒤에 목적어인 애가 the room이라는 애가 목적어로서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로서 out이 쓰였구나. 이렇게 쓰시면 보시면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they went out for work. 이랬을 경우에는 자, 그들이 나갔다라는 얘기인데 for a work가 뒤에 나와있죠. 그죠? went out 다음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for a work라는 애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부사예요. 그죠? out 뒤에, 그죠? out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부사가 또 나온 바로 봐서는 out은 전치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전치사는 반드시 그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애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들어서 out 자체가 부사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 똑같은 멘트 아웃이지만 위에 거는 전치사로 볼 수 있고 밑에 거는 부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 구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We climbed up the ladder 라고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올라갔는데 the ladder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the ladder가 up이라는 애 뒤에서 쓰인 목적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climb up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뭐로 쓰였다는 얘기요. 뒤에 자기의 목적어를 달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뭐 자기의 목적어를 달고 나왔으니까 얘는 전치사로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요 형태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전치사, 부사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왔었던 거, 타동사 전치사와 자동사 전치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에서 나왔었던 타동사 전치사 보면은 타동사 전치사에서는 뒤에 나왔던 명사들이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애들이 있었죠. 그죠?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명사가 뒤에 예를 들어서 turn it off에서 turn off이시 아니라 turn it off가 맞대요. 그죠? off라는 애는 전치사인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쓰여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목적어가 근데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서 쓰였으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치사와 부사 구별하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자동사 전치사와 타동사 전치사를 구분하는, 그죠? 방법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분명히 오늘 했던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책 내용 예제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잘 돼 있으면은 전치사
솔직히 이제 전치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치사만 외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치사만 외워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치사들이 실제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운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부분 배운 자체는, 그죠? 전치사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로 알아두시고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치사의 용법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치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종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굳이 보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 다 해석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동사의 의미만 파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그 180페이지 이후부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쓰이는 조동사, 특별하게 쓰이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